역사의 물결 속에서 수많은 인물이 등장하고 사라졌지만 유독 그 이름만으로도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이가 있습니다. 과연 그는 혼란한 시대를 바로잡으려 했던 진정한 영웅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야망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잔혹한 간웅이었을까요? 삼국지의 거대한 서사 속에서 가장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인물로 평가받는 조조. 그의 삶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모호한 경계에 서 있던 한 남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려 합니다. 단순한 승패의 기록을 넘어 한 인물이 품었던 거대한 집념과 그가 마주했던 피할 수 없는 한계, 그리고 역사의 거대한 흐름이 교차하는 지점을 함께 목격하게 될 겁니다. 조조의 이야기는 비단 1800여 년 전 옛 이야기만이 아니죠. 오늘날에도 유효한 리더십과 전략의 본질, 그리고 인간 본연의 욕망과 좌절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통찰을 전해줄 테니까요. 때는 서기 2세기 말, 찬란했던 한나라의 영광은 이미 퇴색하고 있었습니다. 황실은 무능과 부패에 찌들었고 곳곳에서는 백성들의 고통이 극에 달해 밀란이 끊이지 않았죠. 낡은 질서가 무너져 내리는 혼돈의 시대. 누군가는 이 난세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꿈꾸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조조라는 이름의 사내였죠. 그는 비록 명문가의 후손은 아니었지만 비범한 지략과 통찰력, 그리고 무엇보다 타오르는 듯한 야망을 품고 태어났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비범함을 드러냈던 조조는 혼탁한 세상을 바로잡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가 꿈꾼 것은 단순히 한 지역의 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천하를 재건하고 새로운 통일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수많은 호걸들이 각자의 세력을 규합하며 천하를 다투던 시절, 조조는 오직 실력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는 뛰어난 전략가이자 전술가였을 뿐만 아니라 인재를 알아보는 탁월한 눈과 그들을 아낌없이 활용하는 대범함을 지닌 리더였습니다. 출신 성분이나 과거를 따지지 않고 오직 능력만을 기준으로 사람을 등용했죠. 덕분에 그의 곁에는 수많은 지혜로운 모사들과 용맹한 장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의 도움으로 조조는 점차 세력을 확장하고 북방의 여러 경쟁자들을 차례로 제압하며 강력한 기반을 다져나갔습니다. 그의 행보는 때로는 잔혹하고 냉정하게 비치기도 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죠. 하지만 난세 속에서 살아남아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과연 그의 선택들은 옳았던 걸까요? 아니면 역사의 심판대 위에 오를 만한 잘못이었을까요? 이 질문은 조조라는 인물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북방을 통일하며 중국 대륙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게 된 조조는 이제 더 이상 눈앞의 적만을 상대하는 군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명실상부한 당대 최고의 실력자였고 그의 시선은 이제 드넓은 강남 땅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혼란을 끝내고 천하를 하나로 모으겠다는 그의 거대한 야망은 이제 절정에 달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앞에는 예상치 못한 거대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꿈을 시험할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북방을 통일하며 중국 대륙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게 된 조조는 이제 더 이상 눈앞의 적만을 상대하는 군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명실상부한 당대 최고의 실력자였고 그의 시선은 이제 드넓은 강남 땅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혼란을 끝내고 천하를 하나로 모으겠다는 그의 거대한 야망은 이제 절정에 달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앞에는 예상치 못한 거대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꿈을 시험할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거침없이 남쪽으로 시선을 돌린 조조는 손권과 유비라는 또 다른 영웅들이 자신만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강남을 향해 진군했습니다. 그는 이들을 모두 굴복시키고 마침내 혼란스러운 천하를 하나로 만들겠다는 거대한 야망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장강을 향해 남하하는 조조의 모습은 그야말로 위풍당당했으며 수많은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용이 움직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습니다. 배를 띄우고
병사들을 독려하며 승리를 확신하는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천명을 받은 자이며 이제 그 누구도 자신의 길을 막을 수 없다고 굳게 믿었을 겁니다. 북방에서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경험은 그에게 나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심어주었지만 어쩌면 그 자신감의 이면에는 작은 오만함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강남의 수전에 익숙하지 않은 북방 병사들을 이끌고 거대한 함대를 조직했지만 이는 마치 육지에서 싸우던 방식을 그대로 물 위에 옮겨놓으려는 듯한 무모한 시도였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그는 병사들의 뱃멀미를 줄이기 위해 배들을 쇠사슬로 엮는 이른바 전환계를 사용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견고하고 안정적인 전술처럼 보였지만 이는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던 것이죠. 승리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했던 탓일까요? 아니면 오랜 전쟁으로 인한 피로가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을까요? 거대한 야망을 품은 그의 눈은 오직 승리만을 향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신호들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던 겁니다. 반면 손권과 유비연합군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지혜를 모았습니다. 점고 용맹한 주유는 강동의 수전 전문가였고 유비의 책사 제갈량은 천문을 읽는 비범한 능력을 지녔다고 전해지죠. 그들은 조조의 압도적인 대군 앞에서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 전략을 치밀하게 세웠습니다. 그들의 계책은 기상천외했습니다. 거짓 항복과 이간계로 조조의 진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결정적으로는 화공, 즉 불을 이용한 공격을 준비했죠. 쇠사슬로 엮인 조조의 배들이 불에 취약하다는 점을 간파하고 거센 동남풍이 불어오는 절묘한 순간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적벽의 하늘은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강물은 거세게 요동쳤습니다. 조조는 자신의 대군 앞에서 호기롭게 연회를 열며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그의 거대한 야망이 산산조각날 전조였음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동남풍을 타고 주유가 이끄는 화공선들이 조조의 함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쇠사슬로 묶여있던 배들은 순식간에 거대한 불덩이가 되어 장강을 뒤덮었죠. 하늘을 찌를 듯 타오르는 불길과 함께 조조의 수십만 대군은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압도적인 전력을 자랑하던 조조의 함대는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고 수많은 병사들이 불길과 강물 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 퇴각했지만 그 과정 또한 처절한 패주였습니다. 좁은 길목마다 매복한 병사들에게 쫓기며 수많은 전우를 잃는 비참한 경험을 해야 했죠. 이 처참한 패배는 조조에게 잊을 수 없는 충격과 함께 천하통일의 꿈이 얼마나 허망할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했습니다. 적벽대전은 단순히 하나의 전투 패배를 넘어 조조의 오만함과 방심이 빚어낸 비극적인 결과였죠. 그는 이 전투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을까요? 그의 거대한 야망은 이 순간 거대한 강물 위에서 뜨거운 불길과 함께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한때 천하를 손에 넣은 듯했던 그의 자신감은 차가운 강물 속에 가라앉았고 그의 꿈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야망은 거대한 강물 위에서 한순간에 좌초되었지만 이것이 결코 끝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조는 이 참혹한 패배를 통해 새로운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천하를 오직 힘으로만 움켜쥘 수 없다는 뼈아픈 깨달음이었죠. 한때 오만함으로 가득했던 그의 눈빛은 이제 깊은 사색과 함께 현실적인 통찰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적벽대전의 불길은 그의 천하 통일 꿈을 재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 셈입니다. 그는 더 이상 무모한 정복 전쟁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소나기에 들어온 북방의 기반을 굳건히 다지는 일에 매진하기 시작했죠. 마치 폭풍우를 겪은 배가 항구를 찾아 수리하듯 그는 흐트러진 국가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백성들의 삶을 보살피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패배에 쓴맛은 그에게 겸손을 가르쳤고 거대한 야망이 좌절된 자리에는 더욱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목표가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이제 조조의 시선은 바깥이 아닌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북방의 혼란을 수습하고
위나라의 기틀을 다지는 데 주력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통치였죠. 그는 둔전 제도를 확대하여 농업 생산력을 끌어올리고 유능한 인재들을 등용하여 행정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편했습니다. 학문과 문화를 장려하는 한편 법과 질서를 바로 세워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내치 강화를 넘어 훗날 삼국시대의 한 축을 담당할 위나라의 단단한 기반을 마련하는 결정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천하 통일이라는 거대한 꿈은 비록 좌절되었지만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혜가 더 큰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요. 그는 더 이상 모든 것을 소유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여 견고한 국가를 만들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유산을 준비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포기가 아니었죠.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현실을 수용하는 위대한 리더의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조는 적벽대전 이후에도 여전히 강력한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지만 그의 통치 방식은 분명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정복자로서의 면모보다는 현명한 통치자로서의 자질을 보여주기 시작했으니까요. 그의 이러한 현실적인 선택은 훗날 위, 촉, 오 삼국이 천하를 나누어 가지는 새로운 역사의 판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야망은 비록 완벽하게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그가 뿌린 씨앗은 결국 새로운 시대의 질서를 싹 틔우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조조가 천하 통일의 꿈을 완전히 접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 꿈의 잔영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현실의 냉혹한 벽 앞에서 자신의 욕망보다는 국가의 안정과 미래를 우선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처럼 복합적인 인물이었기에 조조는 역사상 가장 논쟁적인 인물 중 하나로 기억되는 것이겠죠. 그는 야망을 좇았지만 좌절을 통해 현실을 배웠고 결국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영웅의 흥망성쇠를 넘어 리더의 비전과 전략, 그리고 오만과 겸손이 한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의 좌절은 한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역사의 필연적 흐름 속에서 형성되는 권력의 본질과 한계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죠. 조조는 천하 통일의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가 닦아놓은 위나라의 기반 위에 그의 아들과 후대 인물들은 어떤 방식으로 삼국 통일의 대업을 이어가려 했을까요? 그의 야망은 진정으로 끝난 것이었을까요?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적벽대전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운 후 조조는 과연 천하 통일의 꿈을 완전히 접었을까요? 어쩌면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 못다 이룬 야망의 불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냉혹한 현실의 벽 앞에서 개인적인 욕망보다는 자신이 이룩한 북방의 안정과 더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우선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패배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한 리더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새로운 비전을 세우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죠. 그는 더 이상 힘으로 모든 강산을 아우르려던 거대한 꿈을 직접적으로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돌려 자신이 확보한 북방이라는 굳건한 기반을 다지는 데 온 힘을 쏟았죠. 위나라라는 튼튼한 국가의 기틀을 세우고 안으로는 백성들의 삶을 살피며 나라를 안정시키는 데 몰두하게 됩니다. 혼란했던 후한말의 잔재를 걷어내고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는 데 집중했던 겁니다. 마치 거대한 건축물을 짓던 건축가가 한때 무너진 부분에 좌절하기보다 남아있는 기초를 더욱 단단하게 다지고 내부를 견고하게 채워나가는 모습과도 같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조조는 인재 등용에 있어서도 더욱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과거의 명분이나 가문보다는 실제적인 능력과 재능을 중시하며 뛰어난 인물들을 과감하게 기용했죠. 그의 이러한 노력은 위나라를 당대 가장 강력하고 안정적인 국가로 성장시키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또한 둔전제를 실시하여 황폐해진 농지를 개간하고 식량 생산을 늘려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제 드넓은 천하를 정복하는 것에서 자신이 다스리는 땅의 백성들을 보살피고
국가의 시스템을 정비하는 일로 옮겨갔던 것이죠. 이러한 조조의 현실적인 선택과 내치에 대한 집중은 후대 삼국 정립의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가 직접 천하를 통일하지는 못했지만 그가 닦아놓은 위나라의 견고한 토대 위에 그의 아들 조비가 황위에 올라 위나라를 건국하고 이후 서진에 의해 삼국 통일의 대업이 이루어지는 간접적인 발판을 제공한 셈이니까요. 그의 야망은 좌절되었지만 그가 남긴 유산과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는 난세의 영웅으로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죠. 조조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영웅의 흥망성쇠를 넘어 리더의 비전과 전략, 그리고 때로는 오만과 겸손이 한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의 좌절은 한 개인의 실패로만 볼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역사의 필연적인 흐름 속에서 권력의 본질과 그 한계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죠. 압도적인 힘만으로는 천하를 얻을 수 없다는 비극적인 깨달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는 천하 통일의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가 뿌린 씨앗은 결국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기에 더욱 인간적이었던 그의 야망과 갈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며 리더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을 요구할 겁니다. 그렇다면 조조가 닦아놓은 위나라의 기반 위에 과연 그의 아들과 후대 인물들은 어떤 방식으로 삼국 통일의 대업을 이어가려 했을까요? 그의 야망은 진정으로 끝난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그의 복합적인 삶 속에서 여전히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